운전을 하는 분들 중에 음주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이용해봤을 서비스죠. 네, 바로 대리운전인데요. 최근 대리기사들에게도 노조가 허용됐다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김우성 KH 노무 컨설팅 노무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우성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우성 농사입니다. 네, 어떻게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네네. 자, 그나저나 이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은 그 휴가철인 요즘에 그 여름밤에 모임이 또 많았을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모임조차 많이 줄어서 그 대리운전 기사들의 그 벌이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대리기사 노조가 허용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에 대해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를 했는데요. 네. 전국 대리운전 노조가 설립신고를 신청한 지 428일 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보호하는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1년 남짓 됐네요. 예, 예, 네. 1년이 좀 넘었죠. 예. 그래서 이로써 전국 대리운전 노조는 조합 활동뿐만 아니라 사용자와의 교섭권, 단체 협약 체결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대구나 부산, 울산 등의 지역 단위로 활동하는 대리운전 노조에 대해서는 이미 설립 신고증을 발급을 했었는데, 아, 이미 있어요. 예, 예. 근데 음. 전국 단위의 이 대리운전 노조에 대해서는 설립 신고증 발급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현행 노조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가 속한 단체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에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전국 대리운전 노조에 대해서 그동안 설립 신고를 반려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하나의 한 업체에 소속돼서 그 업체 일을 주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속성의 문제였는데, 이 전속성의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번 전국 대리운전 노조의 설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속성의 기준을 완화했다. 예. 네네. 자, 그나저나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겠지만요. 만약에 우리가 그 대리기사분들에게 대리비를 만약에 2만 원을 드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대리기사님 손에 들어가는 그 실수령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계약 내용이나 대리운전 업체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업체 수수료로 약 20%가 가고요. 그리고 보험료 등, 기사 보험료 등으로 약 2에서 3% 정도를 공제한 금액이 대리운전기사의 실수령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서 대리비의 80%에 좀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2만 원의 대리비가 책정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리운전기사가 지급받는 실수령액은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수익을 여쭤보는 이유가 이분들은 그 밤잠도 안 자고 네. 운전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의 수익 구조가 적절한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또 이제 캄캄한 그 새벽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만약에 당해도 그 산재 보상조차 받기 힘든 또 이렇게 특수 네. 고용직이잖아요.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재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근로자는 아니지만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직종의 종사자까지 산재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대상자들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리기사 역시 특고 종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다른 특고 종사자와는 달리 소속과 관계없이 여러 업체 일을 하다 보니 특정 사업자와의 전속성이 없어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전국에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리운전 기사 중에 전속성을 근거로 해서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는 12명에 그치는 것으로도 조사가 되었었는데요. 이와 같이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사실상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직업안전법에서는 소개 수수료로 임금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 이종직의 경우에는 임금의 10%를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를 보면 20%가 넘는 수수료를 적용하다 보니 다른 직종보다 수수료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많은 콜을 받아야지만
일정 수준의 수입이 생기는 구조이다 보니 피로도가 높은 새벽 시간에도 계속해서 운전대를 놓을 수가 없어 그 안전에도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우리 김우성 노무사님, 네. 대리운전 기사들의 경우 이제 전업보다는 부업 혹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하는 경우가 또 많다던데 네. 이런 경우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예, 우선은 그 노조법에서는 근로자 아닌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 결격 요건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니까. 예. 예, 예. 근데 이 근로자의 개념이 사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개념이 좀 다르게 반드시 특정 기업과 근로관계를 전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노조법상의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도 그 필요성이 있다면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가 있고 네. 대리운전 기사들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따라서 법에서 보호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이런 노동 3권이 보장이 되는데 부업이나 아르바이트 개념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었다면 조합 활동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전속성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 네네. 이렇게 전속으로 소속돼 있다. 전속성. 예, 이 전속성 그 기준이라는 것이 대리운전자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네, 그동안 전국 대리운전 노조가 합법 노조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한 업체에 소속돼서 그 업체의 일을 주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속성 기준 때문이었는데요. 네.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지만 그 택배 기사는 한 업체에 소속돼 해당 업체 일을 주로 처리하는 반면 그렇죠. 대리운전 기사는 소속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콜을 받아서 여러 업체의 일을 하는 특성 때문에 사업자와의 전속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역시 전국 대리운전 노조에 대해서는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대리운전 노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을 한 것은 결국 노조법상의 근로자를 판단함에 있어 이 전속성에 대한 기준을 변경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리 기사의 고용 형태와 유사한 라이더 유니온 그리고 퀵서비스 노조 이런 노조에 대해서도 그렇네. 전속성 판단을 완화해서 전국 단위 노조 설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 타고 배달해 주시는 그 라이더분들, 예. 그다음에 이제 퀵 서비스도 노조가 당연히 또 생겨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네네. 참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우리가 더 꼼꼼히 좀 이렇게 신경 써서 그 처우 개선 제도를 마련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더 보호의 필요성이 있으시죠. 네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우성 KH 노무 컨설팅 노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